그 준비 과정에서 제안을 했는데 속으로는 욕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이의 없이 저의 그 통합적 비전 서클에 대한 그거가 돼서 그 영광이면서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잠깐 침묵하고 제가 좀 마음의 조율을 되고 도와주시면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퍼스널 스토리, 개인적인 이야기가 서클이 진행되면서 퍼블릭 스토리로 공적인 증언의 스토리로 공유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이어서 적절한 기회에 이쯤 되면 이제는 어떻게 서클이 흘러왔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영광과 더불어서 감사함과 그런 기회를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30초 잠깐 침묵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네, 다음.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는 자각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어느 때는 그 경험이 그 나중에 그것이 그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우연으로 다가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었구나 하는 그 회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겠는지에 대한 그런 순간에 대한 재해석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스마트한 인간이 아니어서 멍하게 있다가 보면 그 사회적 현실이나 저한테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게 뭐 개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느낌으로 오다가 오는 순간에 섬뜩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작 전에 관련해서 있었다면 제가 그 학위 마지막 학기에 그 이행호 퀘이커이자 함석헌의 제자였던 이행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밴들힐이라고 하는 퀘이커 영성센터에 등록비 없이 한 학기를 이제 있게 되었었어요. 그 쉽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제 9.11 사태가 터진 그때예요. 8월부터 되었는데 9월 11일. 그리고 밴들힐에서 1년에 그 보수적인 태극기는 큰일 났네. 성조기가 내가 1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성조기를 이렇게 개인주의에서 있은 적은 없었는데 성조기가 각 집집마다 이렇게 꽂아 있었고 성조기를 안 한 집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러한 아주 섬뜩한 분위기를 현장에서 있었던 때 이 밴들힐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계속 매주 사람들을 여성부터 학자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당신들한테 하는 것을 처음에는 200명 모였다가 400명으로 갔다가 막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지면서 그렇게 함부로 놔두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극우 단체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 퀘이커들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든지가 허용됐던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목격자로 제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팬들이에서 이루어진 매주의 그 생활 나눔에서 서클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서클인지 뭔지 잘 몰랐고 참 이분들은 참 경청이 잘 돼 있구나 그런 정도의 있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일상에서 어떻게 그걸 나누는지.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아태교육원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의 이행호 선생과 연결돼서 여기 추천받아서 처음에 그 북경선 학교를 하고 있는 정지석 목사의 후임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어서 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갖고는 그 양반이 제가 그 후임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시아의 그 종교 간의 갈등에 관련해서 학진의 돈으로 3년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필리핀 민다나오의 그 피켓이라고 하는 중앙의 무슬림과 카톨릭의 싸움에서 희생자로서 민다나오가 토착민들이 그 1900년도에는 95% 그런데 강제 이주로 인해서 거의 10% 이내로 36개의 언어가 있는 그곳에 산지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하룻밤에 10시부터 다음 4시까지 제가 잠을 4시에 꼬꾸라 떨어졌는데 대나무로 되어진 자그마한 곳에서 그들의 갈등을 들으면서 오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인간이 미개한 것이 누가 미개한 건가에 대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남루한 옷차림에서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성스러운 한 집단을 보게 됐는데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퀘이커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장면들을 제가 실제 눈으로 같이 그들의 한화의 그 흐트러짐 없이 물이 흐르듯이 그 얘기되어지는 자기네들의 종교 간 갈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20%도 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통역을 통해서 들으면서 꼬꾸라져서 다음 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신성한 어떤 경청에 관련한 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자각을 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서클로 살아갈 짓은 정말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005년에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와 있는 김숙구 선생과 더불어서 비폭력 평화물결에 오게 되면서 비폭력과 평화 실천이라는 것이 진짜 배고프거나 사람 모이기 무척 힘든 그리고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깜깜이의 어떤 상황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거의 타부시 되었던 이거에 대해서 엄청 힘들구나 하는 그런 고립감을 계속 체험했던 그런 순간에서 이 중요한 평화와 비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관찰했던 사람들이 다행히도 전국 평화활동가 전국대회 2박 3일에 실무로 1년간 준비하고 그리고 3일 동안 하면서 각각의 그때는 굉장히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통일단체부터 시작해서 그 활동가들의 내면에 대해서 들은 적이 몇 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이하에 사라지게 되었던 집안의 우려와 너는 결혼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있니?부터 시작해서 오는 그리고 조직에 무너지는 것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꺼번에 들으면서 저는 좀 두려움을 많이 타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때 생각한 것이 이제 전선에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훈련가로서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거에 대한 확연한 어떠한 다가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상과 도구와 사람을 전선에 투입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획을 처음으로 내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의 그 다음 거로 갈게요. 만난 것이, 저를 찾아온 것이 미국에서 30년을 ABP 활동가를 하고 있던 이종희 선생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친구가 독일에서 오는데 이참에 ABP를 소개할 마음이 없느냐. 하루에 반나절 동안 쭉 듣고 있던 저에게 지금까지 그 평화활동가와 최소한 3년 이상을 함께 기획했던 저로서는 마침 네트워크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에 어떠한 것이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느낌이 들어서 흔쾌해서 하루를 우리가 소개 워크숍을 하고, 거기에 있던 평화활동가들의 40명의 만장일치로 이것을 함께 하자 하는 것이 2006년인가 됐고, 2007년부터 퀘이커의 인파워먼트, 즉 우리로 말하는 평화 감수성에 관련한 것들을 도입하기 위한 몇 명의 사람들하고 이제 기획하고 이걸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ABP라고 하는 삶을 변혁시키는 힘? 맞나? 평화훈련. 삶을 변혁시키는 평화훈련에 관련한 초기 기획을 간사단체로서 하면서, 이게 이제 주장 대신의 폭력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찰하는지에 퀘이커의 오랜 그 국가 폭력에 관련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공부받게 되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2년 후에는 저희 단체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관련해서 HRPP 모빌 헬프 인크리스 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ABP 활동가들이 학교형에 들어갈 때 저러한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걸 이해하고, 비분의 평화물결은 미국의 친후봉사회가 했던 이 HRPP 모델을 ABP하고의 그 관련성을 이해하면서 내부에서 해서 처음에 등한 게 이 산돌학교였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평화교육의 어떠한 그 흐름에 대해서 강의하던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세팅으로 하면서 HRPP와 ABP라고 하는 평화가성의 인파워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파워먼트에 관련한 교육적인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중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게 2년 후에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저렇게 한 것이 2007년부터 입문, 심화 1, 심화 2 훈련과 과정을 나름대로 쭉 간사단체로서 해왔던 것이고, HRPP는 비분의 평화물결이 중심을 해서 학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 관련한 따로 그룹들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지만 그 팬들리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가졌던 사람인데 파커 파머였는데, 마침 한국에서 이거에 같이 뜻을 갔던 마음의 씨앗 동료들이 미국에 직접 파머를 만나서 그 트레이닝을 받고 돌아오면서 자매 모델로서 신뢰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3기 진행자로서 신뢰서클이라고 하는 거를 함께 하게 됐는데, 신뢰서클은 파커 파머가 퀘이커에서 얘기했던 그 종교적인 언어를 일반 시민 영역에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나왔던 거죠. 내면의 빛, 내면의 스승, 내면의 그 무엇이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고 하는 퀘이커의 신념을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지에 관련한 영혼의 빛의 탐구에 관련한 거여서 가장 정제된 서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준비가 엄청 많아요. 네 사람이 진행하는, 그래서 처음에 4계절 모델로 시작해서 계절을 자기의 인생에 빗대어서
가면서 거기서 또 심화 저는 심화 과정을 세팅했고 또 거기서는 몇 가지를 더 했지만 하도 이쪽 영역이 바빠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개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료들이 실내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 내외에 이제 벌써 시작이 또 하나 같은 거예요. ABP와 HRPP 그리고 실내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국에는 저 주변에서 들어와서 가게 됐죠. 다음 결정적인 이슈는 촛불 집회였었어요. 저기는 두 가지의 그 희망과 절망이 있었는데 절망을 먼저 말씀하자면 우리는 시위하는 그 집단에도 못하고 서명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프로젝트가 다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고 악랄하게 행안부나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프로젝트를 거의 그렇게 해서 활동했던 단체들이 1년 안에 사라지게 됐어요. 아주 보이지 않게 깨끗이 정리하는데 통일단체가 우리 옆에도 있었는데 1년을 못 버텨갖고 이제는 굿바이 하는 것도 없이 주변에서 적극적이었던 통일단체들은 어느새 해체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받게 됐고 또 하나는 촛불단체에서 자기네들의 내부의 갈등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클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다른 단체 그렇게 서클을 가지고 처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 단체였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제 음성에서 활동가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한 사람은 우리 스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촛불 집회는 서클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간 거였고 그때의 그 마음의 씨앗에 있는 이사장을 통해서 작은 돈이지만 서클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원들이 그 소스들이 경험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저희는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별 모델을 넘어서서 서클에 대한 주목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한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2009년 11월 29일 저희 단체가 촛불 집회의 서명 단체로서 이제 보증금까지 까먹고서 몇 개월 지난 어느 날 저희 그 영천시장의 2층에 이재영 원장하고 캐선의 한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당신은 이미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델 하고 있었고 그거의 인연도 2000년 초기에 3년을 케이커에서 자금 받아서 40명이 출발했다가 한 20명이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2003년에 그 필리핀에 마닐라 갈 때 그들이 그 자금으로 그 2주 동안 거기서 훈련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인연으로 이제 이재영 선생도 그 전에 이제 또 평화활동가 연대회의나 기독교만 하고 있는 평화훈련에 관련한 인연으로 인해서 재확인하면서 이 모델이 이미 준비 중에 있구나. 2005년부터 이제 그 조그맣게 자체 내 워크숍을 해서 전수 교육을 받은 걸 전수하는 걸 이제 저는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그 캐서린은 존 키년을 한번 와서 국내에서 MBC 중재를 가르치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옆에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2007년에 해서 첫 훈련가가 나온 때였었어요. ABP. 그래서 그때 당신은 가피해자 모델이 있고 그리고 당신은 MBC 중재 모델이 있고 우리는 ABP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한번 꿈꿔보는 거 어떻겠는가.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실무자들이 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만난 핵심 멤버들이. 그렇고 나서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중간에 그 모임을 통해서 출연하게 되었고, 뭐 거기에서 하나의 기억은 이재영 선생의 그 말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말이 있었는데, 밭은 서로 개간을 따로따로 해도 우물을 하나 푸자. 훈련에 관련해서는 함께 하자. 그 아이디어가 저한테 굉장히 길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외국에서 누가 좋을 건가 하는데 도미닉 바터를 얘기했지만 원체 바쁜 인간이어서 계속 콜을 했는데 존 키년이 다시 왔고, 근데 저도 캐서린 한의 도움을 받아서, 즉 재정적인 어떠한 부담 없이 2년을 저는 했는데 MBC 중재를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더 간절한 그 바터는 언제 오냐, 회복적 이거는 MBC 중재니까 우리가 원래 연대에서 얘기했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 밑에서 있었던 세 사람이 2011년 12월 첫째 주에 오게 됐어요. 프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마가렛. 헬레나 프라이스 마가렛. 고맙습니다. 같이 있었죠. 네, 그 통역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4박 5일의 순차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받고 2주 내에 대구 학생 자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고나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에 6월 넘게까지 매주 언론에선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회자되었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매주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온전히 모여온 다음에 덕양중학교, 지금으로 바로 우리가 숙소에 묵고 있던 이준원 교장 선생이 있을 때에 8명이 매주에 2명씩 파견해서 하루를 온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3건 중에 12건이 해결이 됐고, 비공식적인 거 하면 50여 건이라고 박수경 선생이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그래서 13건 중에서 12건이 우리가 4월부터 들어가서 해결해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박성현 선생님이시죠? 라고 하는 학교 측에 전화를 받게 됐는데, 6개월 지나니까 저의 활동의 모든 80%가 고향 중심의 그 주변의 혁신 학교의 RC 훈련을 직무 연수로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겨우 살아나는 것이 혁신학교의 돈들이 있어서 겨우 일어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덕양중학교는 첫 번째 RC 케이스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곳이고,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잠깐 앞에 뭐가 제가 놓쳤나요? RC 3명 11월 2010. 네, 여기 덕양중학교 된 거, 네, 갈게요.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RC의 힘에 대해서 날개를 달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었죠. 대부분이 다 알지만, 제가 그때 2가지를 저한테 그 화두를 받았게 됐는데, 첫째, 지원 시스템의 붕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과 리더십의 붕괴, 이거를 화두로 받기 시작하고 굉장히 그 고뇌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그때에 비로소 제가 만난 것은 미국의 그
민주주의 형성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던 스터디 서클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우연히. 정말로 이건 다가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배들도 1시간 반씩이나 있었잖아요. 구조하러. 그게 저는 납득이 굉장히 안 됐었는데, 그 침몰의 그것이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저는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징적 사건의 경험에 대해서 훈련가로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분노 이전에 시스템에 관련한 이슈에 관련한 뭔가 다가오면서 미국의 근원적 민주주의를 형성했던 그 민중교육의 핵심이었던 브라질만이 아니라 양대 산맥인데 해방교육에 관련해서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자료를 1년 동안 계속 리서치하면서 번역하고 지금같이 AI 나와서는 금방 빨리 했을 텐데 1년이 걸려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지리산에서, 여기 이경재 선생이 그때 처음에 함께한 분인데, 지리산에서의 모임과 그 다음에 거기 안산에서 그 세월호 가족들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던 지역 활동가들하고의 연결을 같이 가지면서 서클 중에서 이 스터디 서클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하기 시작했어. 스터디 서클은 문제라고 하는 거를 학습의 주제로 놓고 어떻게 강력하게 팀빌딩을 하면서 성찰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거를 갖고 갈 것인가에서 문제 자체가 학습의 주제가 돼. 그래서 스스로 지성을 발휘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흑인들을 이렇게 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에브리데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함께 같이 가는 이런 해방교육에 관련한 그 근거들을 보게 되면서 거의 10여 차례 계속 매년 저거를 했던 경험이, 그거를 하게 되고 RC가 계속적으로 바빠지면서 인문에서의 자료를 넘어선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7년에 1년 동안의 사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8년에 배용하 형제한테 대장간에서 출판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예쁘게 봐줘갖고는 가이드북이 첫 번째에 나와서 RC를, 저거를 도미닉 바터가 달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책 안 썼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서 놀라셔서 주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게 됐는데, 네, 어쨌든 구글로 돌려서 보겠다고 달라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가이드북이 완성됐고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것은 한창 절정에 올라가면서 스터디 서클, ABP, HRPP, RC 이러한 지역의 모임들이 가고 뭐 춘천까지도 이제 이렇게 확대되고 몇 군데가 그 베이스 기지들이 각자 리더십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음성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되고 나면서 저가 그 어저께 말씀드렸던 신기가 올랐다는 말의 그 뉘앙스가 내가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다가온 것이었고 전국 모임이 필요하다 이거 하는 어떠한 거고, 저 2019년 가기 전에 2015년부터 일어난 것은 서클 대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그 전파였었어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서클 대화는 뭐야?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게 저한테 응했던
현장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계속 우겨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개인적인 책에서 데이빗 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새롭게 갔던 어떠한 역량과 관련해서 그래서 서클 대화라는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이거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이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용어를 쓰면서 계속 사색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이제 2019년 가을부터 여러 동료들이 그 RC에 관련됐던 동료들이 저의 콜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안 해보던 이것을 2020년 1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이 노근리는 제가 2003년에 미국에서 그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2003년에서 미군 전범 재판을 저와 동료들이 그 미국의 하원 몇 사람들하고서 워싱턴에서 해갖고 노근리에 대한 아티클을 영어로 제가 썼거든요. 여러 사람이 교정받아. 그 다음부터 너는 미국을 떠나라는 악피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유학 시절에. 그래서 그게 마침 이사하게 돼서 시간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나? 10분 쓸 수 있나? 10분 오케이. 고맙습니다. 미리 알려줘서. 그거를 그 자료를 발견해서 어저께 정구도 원장한테 줬는데 여기에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우연의 일치죠. 더 우연의 일치인 것은 아슬아슬한 건 다시 계속 그렇지만 그 1월 달에 세계적인 유행인 코로나가 2월 달에는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올스톱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2주 사이에 아슬아슬했던 그런 거를 진짜 하늘의 은총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신앙은 없었는데 하나님도 봐줬는지 한 번도 내가 신앙이 깊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마음을 다시 먹기로 했어요. 내 기도도 되는구나 뭐 그런 식의. 그 관계 대화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활동가들의 활동의 역량을 어디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것이냐에 관련해서 새롭게 닿은 또 우연한 만남은 내면 가족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IFS라고 하는 그 내면의 부분들, 소인격체들이 옆에 서클로 놓은 각각의 주장들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그 한 여인의 그 MBC를 했던 사람이 남편의 자살 사건으로 트라우마 치유를 교회에서 모임으로 시작했었는데 그 몇몇의 단계 과정 이후에 IFS가 결정적으로 우리한테는 중심 이슈가 되었고 이거를 내부에서 학습하면서 RC 진행자들에게 이 IFS를 지면서 관계 대화 그리고 내면 대화의 전천후 통합형에 대한 꿈을 꾸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앞에 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새롭게 발견이 되면서 민중의 지혜에서 최소한 포커싱과 RC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장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게 개인의 확신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하나 남은 그 이슈는 뭐냐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생활지도라고 하는 비커리큘럼 영역에서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여전히 수업에서는 독재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적 생활교육의 진행자는 옛날 방식이라고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업 서클이라고 하는 생활지도가 아니라 커리큘럼 자체에 대한 승부수를 봐야 된다. 서클로. 라는 그거는 오랫동안 파커 파머가 저한테 주었던 영향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연구진한테도 파커파머의 이해 없이 평화교육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징검들 내서 가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안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그 수업 서클에 관련해서 이제 시연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일반적인 토킹 서클이라고 하는 대화 서클과 문학 서클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묶어서 입문 과정으로 그리고 그 청소년을 위한 스타디 서클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의 교육 방식 그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서 그거하고 오랫동안 사용되던 소크라테스 서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세미나라고 불려졌던 이 두 가지를 수업 서클의 입문과 심화로 40시간을 이제 2년 동안 공급하면서 회복적 생활 교육의 완전체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업 자체를 가르침과 배움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가게 됐죠. 이렇게 되고 나서 남은 부분은 조직의 역량과 조직 구조의 재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었다는 라이너드 리버의 60년대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줬던 이 사람의 이 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즉 도덕적인 인간과 도덕적인 사회 그 조직의 구조에 관련해서 나중에 번역돼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소시오크라시라고 하는 네덜란드 퀘이커의 학교의 실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홀로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어느 CEO에서 재해석된 것이 소시오크라시와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서 그걸 탐구하게 되었고 그 영혼의 리더십이라는 걸 하나 탐구하게 되었고 작년에 또 하나의 탐구는 동료들을 슈퍼비전이 아니라 동료들을 인터비전, 즉 서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경청과 열린 질문으로 해서 다급하게 여기에 있는 몇 분들하고 같이 이거 빨리 번역해서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3개월 동안 동료들 7명이서 번역해갖고 여기 한 3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서 가을에 이거를 하고 이거의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보면 하나가 남은 것은 평화 영성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떤 확신과 신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동안의 주말에서 평화 영성 관련해서 우선은 굉장히 기독자로서 중요한 것이 복음서에 대한 실천가의 마인드로 보는 누군가 그 영성가의 눈이 아니라 실천가의 자기 공급형 성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고 감히 내가 왜 토마스 머튼에 의존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묻게 되었고 그래서 시리즈로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현재 그 요한복음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그 평화의 제자로 해서의 마태복음 그리고 창세기 최소한 5개의 과제에 대해서 책 2개는 이미 나왔고 요한복음은 새롭게 해서 종교학과 평화학의 눈에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없이 예수와 복음서는 비폭력 실천가의 눈으로 어떻게 실제를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주말에 내면 작업 파커파머와 마크 네퍼 그 다음에 사랑 시리즈 그림자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평화 영성의 자리를 가게 됐는데 넘어가서 보면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모델들이 있고 나서 2가지가 남아졌는데 더 갈게요. 이건가? 바로 앞에 뭐가 있는데 경청에 관련해서 이거 더 다음 거가 있네. 오케이. 네,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네, 오케이. 동그란 거 하나 더 앞으로. 만들어진 게 역사적인 것이 하나의 그 2018년에 서클 플러스
회복적 서클 플러스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지도가 적은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그래서 평화 영성과 분별이라고 하는 내면 작업과 신뢰 서클 같은 거죠. 그리고 평화 감수성으로서의 HRPP, AVP, 서클 타임 이러한 수업 서클 이런 것들이 들어왔게 됐고, 갈등 전환에서 RC와 트라우마 치료에서 IFS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기획으로서 스타디 서클 것이 오고, 거버넌스에서 소셜 클래시까지의 지평들이 이제는 확연히 하나로 통합된 지도로서 눈에 보이게 됐죠. 그래서 나가서 이러한 거에 더 넘어가서 같은. 근데 중요한 거는 경청과 열린 질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었어요. 그래서 그 경청이라고 하는 거를 임상심리학에서 왔던 초기의 메신저 듣기에 그걸 넘어서 비방어적 경청이라고 하는 종교 수도원의 중심에 있었던 이 그 존재 듣기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세 가지를 추출해냈고, 그걸 심화 과정에서 했고, 역량 과정 강화에 있어서는 퀘이커의 그 세시 비치우기라고 하는 경청 동반자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재해석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IFS에 있던 참자와 부분 간의 그런 내면 경청을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RC의 그 교육청에서 할 때에 그걸 처음으로 도입해서 확인하면서 경청의 4가지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면 이미 보여진 대로 우리가 그 의식하는 것과 실제로 사건이 나오기까지 평화 감수성에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 1차 피드백, 2차 피드백, 3차 피드백에서 저로 더 현상적에서 내려갈 때 변화가 그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경청과 열린 질문의 핵심 포인트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다가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클의 비전적 전망. 지금 남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 인격적 성장과 행동이라고 하는 일관성에 대해서 서클은 그 일관성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한 걸 준다. 첫째,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나의 진정성에 대한 체화예요. 가면 갈수록 진정한 뭔가가 나한테 축적이 되고, 2번째 효능성인데, 이게 능력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마음의 태도로서의 진정성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서 채워주고 바꿔준다는 점에서 효능성, 이 2가지가 서클은 다 모델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인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렇다. 2번째, 탈지배 체제의 파트너십 사회의 근본적인 실천 역량 공급, 민중으로서 전문가를 갖지 않고 우리가 각 모델들이 다 서클의 모델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지향하는 건 저거다. 탈지배 체제의 파트너십 사회. 그리고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데이비 호킨스의 의식지도에서 말했던 포스라고 하는 지금까지 힘 말고 진정한 힘으로서 파워라고 얘기하는 바, 존중, 연민, 경청, 연결, 협력, 파워 위드의 부드러운 힘. 이거는 서클렛이 갖고 있는 새로운 힘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이 권력에 관련해서 저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커뮤니케이션만큼이나 파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 없이는 체제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비전이 2번째인 것이고, 3번째는 삶의 전반적인 도전, 주제, 기획, 수업에서 유연성 혹은 저런 과제에 대해서 융통성인 영감과 힘을 서클이 줘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서클은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다. 1만 5천 년의 선주민의 역사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었고, 4번째 신장 작업으로서의 서클의 관계 회복, 상처 치유, 영적 발전의 통합적 비전,
을 제기했는데 말한 것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개인의 능력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이치가 들어오고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으면서 우리의 서클이 하나의 일종의 재속 수도자처럼 수련으로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수련자로서 그거였고 그거에서 최근에 제가 만난 것은 서클의 작동을 내는 수레바퀴 메디신 휠의 가운데 중심축에 대한 제공자로서 댄 시겔이라고 하는 심신면역의학자가 쓴 알아차림과 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체 수레바퀴의 그 바퀴살 아래 있는 중심축으로서 주목하기와 알아차림을 같이 정착하면 이 서클은 온전한 종교 언어 없이도 가능한 영성 수련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거는 여름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작업이어서 이번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댄 시겔이 마지막 중심축 센터피스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었거든요. 책 제목이 그래요. 알아차림이. 그냥 내면 대화 및 이웃 대화의 전천후 활동 가능성과 새로운 활동과 직업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본주의 특권과 상하계급 관계의 대안을 실제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넘어가서 마지막. 그런데 저런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요. 어떤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가? 첫째,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적 관행과 인과율의 인식론의 체계를 넘어 어떻게 더 깊은 평화 감성에 자신을 허락하며 실천할 수인가? 개안, 즉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봄이 얘기했던 것은 기계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관계와 심리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역설이라고 파라독스라고 얘기할 때 이 파라독스의 를 다가가는 건 성숙시켜서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분의 이 말을 그 예언적인 통찰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두 번째, 개인의 능력에서 서클의 이치로 타고 가는 것. 서클의 영이 지닌 스스로 펼쳐지는 흐름에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데이빗 봄의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책보다 만큼이나 중요한 게 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제운동이라는 건데, 어울림, 피팅, 펼쳐지는 흐름에 자신을 적합하게 놓는 것이라고 하는 자제운동을 홀로 무브먼트와 더불어서 쌍방의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이 적절하게 그 흐름 속에 어떻게 타고 가는가에 대해서 서클의 이치를 어떻게 타고 갈 것인가. 새로운 눈인 거거든요. 세 번째, 개별 서클 프로그램 모델의 파편적 시야를 넘어서 어떻게 에너지의 근원으로부터 통찰과 경험을 끌어올 수 있는가. 네 번째, 거칠은 두뇌 작업 이성으로부터 부드럽고 스며드는 촉촉한 심장 작업에 따른 전 존재의 공명으로 일행에 다가갈 수 있는가. 영혼의 정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정화까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서클 활동가로서 상호 지원과 돌봄의 그물망 연계를 통해 함께 작업하기를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며 동료를 지원할 수 있는가. 돌봄과 지원 시스템의 이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클의 최종 목적인 탈지배적 파트너십 사회를 향한 열망과 시야를 어떻게 계속 치열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자발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비폭력 실천 수련으로서의 서클의 자기 행위. 마지막으로 서클의 통합적 비전에 따른 개별 영역과 개별 서클 모델의 훈련과의 공동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뿌려놓은 씨앗 모델의 그 전체적인 이것들에 어떻게 이거를 그 리더십들이 갖고 갈 수 있는가. 포스트 저 말고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의 그 끝남은 이건데요. 넘어가서 마무리. 저는 보면 6년간 진행된 준비 과정, 연대 게더링, 훈련, 워크숍의 진행, 후속 작업과 지역단체 형성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다행스럽고 감사함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 있고, 아예 이제 집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옮겨서 새로운 사색을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거거든요. 여전히 데이빗 보험이 예언적 통찰로부터 주는 영감이 있다. 두 가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대화는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이다, 가시화이다 라고,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으로서의 대화, 그것이 대화란 무엇인가에 가장 오랫동안 남은 책의 핵심 문장이었고, 보험의 창의성에서 나왔던 것은 대화는 흐름을 따라간다, flowing through라고 하는 참뜻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흐르는 우주의 전체 질서와의 어울림이라고 하는 이 자질, 어울림이나 이거를 어떻게 대화 진행자가 실천할 것인가. 잠재적 가능성과 어울림, 그 어울림에는 그 좋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맞음이라고 하는 이 유동적 의미를, 내적 전체 질서가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리얼리티를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전체성으로 있는데, 그걸 개별화된 펼쳐진 질서로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의 통찰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적인 그 영감을 모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박성령이 새롭게 계속 만나가고 싶은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